오늘은 이 성격 때문에 치매 걸렸어요 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치매라는 병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과 성격이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치매의 원인도 다양하지만 특히 특정한 성격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격이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고 계속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죠.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피곤함이 쌓이다 보니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부담을 주고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불안감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듣는 것도 걱정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뇌 활동이 줄어들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뇌가 점점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늘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거나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속으로 모든 걸 삼키고 화나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표현하지 않고 참고만 하다 보면 점점 내면의 부담이 쌓이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기쁜 일이 있어도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결국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가까운 사람과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마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넷째, 완벽주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남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면서 갈등을 빚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이런 성격은 자칫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뇌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적당히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스트레스도 줄고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쉽게 화를 내고 참을성이 부족한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충돌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를 자주 내는 습관이 있으면 주변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거칠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해결책으로는 분노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을 하거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경우로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성향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작은 성취를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지나치게 고립된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 교류가 없는 생활을 지속하면 뇌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한 친구나 가족이 있어도
스스로 벽을 치고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책으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할 친구를 사귀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째, 변화를 싫어하고 고집이 센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고집스러움은 뇌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기억력 감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자신이 아는 것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이는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고 외로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홉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끙끙 앓거나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예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식을 하거나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리고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명상과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창작 활동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열째, 목표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같은 루틴 속에서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뇌를 자극할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을 정해두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취미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걸리는 병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과 생활 습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친 걱정, 내성적 성향, 감정 억제, 완벽주의, 화를 잘 내는 성격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 사회적 고립, 고집스러움, 스트레스 해소 부족, 무기력한 생활 등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치매 예방은 우리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활동을 통해 뇌를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